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재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인가요? 6월 5일은 아마 또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남아있긴 한데 대선 레이스 기간 중에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파기환송심 보면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맹공을 퍼붓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대선 전에 본인의 재판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 헌법 상식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논란이 깊긴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나아가 일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정지가 됐지만 만약에 대통령의 재판이 거친다면 그 이후에는 같은 재심 재판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실지도 여쭤봅니다.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 법과 상식 그리고 국민적 합리성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됐으니까 재판이 미뤄지지 않느냐를 두고 저렇게 당시에 얘기했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저 얘기는 재판은 미뤄지고 재임 기간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를 애둘러서 한 거겠죠? 그렇죠.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재판이 중지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결국 대통령은 내란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소출을 기소에만 한정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소는 공소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의 진행도 중단된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84조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형사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소추가 금지되는 그런 특권에는 당연히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입법 공백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안도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인데 물론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좀 물리적인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실 헌법 84조의 해석론에 비추어 본다라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보는 것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맞는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뒤로부터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오늘 저기 지금 화면에 잠깐 나갔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늘 본인 취임 선서 때도 눈을 마주치고 악수했던 모습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많았었는데 경기도 법인카드 이용 7월 1일이고 대장동 본류재판 6월 24일, 대북송금 7월 22일, 위증교사는 아직 공판기일 잡히지 않았고요. 유기철 부위원장님. 근데 이제 6월 18일 잡힌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은 당시 고등법원이 이거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아예 뒤로 미뤘던 건데 이렇게 되면은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쉽지 않아진 겁니까? 이게 헌법 84조 논란도 그동안 저희가 대선 전에 여러 변호사분들의 논리를 봤을 때 고등법원이 그거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재판을 열면 열고 안 열리면 안 열린다. 근데 이게 쉽게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당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은 저희는 법원으로 따로 만들어놨고 이 법원에서 헌법을 해석해서 이게 헌법 84조에 의하면 재판을 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재판을 중단하겠죠. 아니면 열어도 되는구나라고 판단하면 재판을 진행하겠죠. 거기다 맡기면 되는데 이걸 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다. 그러면 원래 해석에 의하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인데 본인들도 스스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 만든 법의 내용이 사실은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간의 국민적 관심사나 국민들이 막 요구가 있어서 민원이 많아가지고 법을 만들었으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저기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빼놓고는 전부 다가 공범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대북송금도 뺀다 그러면 위례대장동, 백현동 이 사건도 공범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도 공범이 2분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하는 건 또 뭐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되나 여부에 대해서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재판 진행돼서 확정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분리해가지고 확정 안 되고 그러면 이건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또는 전부 다 확정이 안 되는 거냐. 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저렇게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입법을 만들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에서라도 저 부분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놔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의 해석에 만약에 이게요. 법을 만들잖아요. 그럼 법원이 이 법은 위헌법률입니다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더 큰 혼란으로 가게 되고 그때 그럼 만약에 이게 판단 받게 되면 그 혼란은 또 어떻게 책임지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의 경우의 수를 감안한다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이걸 냅둬도 법원에서는 이런 법이 없어도 재판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그건 법원의 판단에 맡겨두는 것이지 입법부가 특정 대통령을 위해서 뭐 법을 만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재판 진행에 관여한다. 이건 올바르지 않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김진욱 대변인 공직선거법 위반 6월 18일 파기환송심과 관련이 있다면 있는 게 내일인가요? 민주당이 이제 본회의 열어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면소법 이재명 대표의 부분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처리하겠다. 이게 이렇게 되면 취임 다다음 날에도 그런 본회의 처리 아마 이낙연 전 총리도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 시대 여러 사법 장악 이런 거에 바로미터가 아마 내일 본회의일 수 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면소법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내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본회의에 올릴 법안이라고 해서 4개의 법안을 얘기했습니다. 4개의 법안 중에 3개의 법안이 특검법인데요. 내란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최혜봉 특검법 이 3개의 특검법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한 것이 뭐냐면 검사징계법입니다. 예. 이 4개의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어디에 면소법이 들어있습니까?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일 처리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토조차 안 한다. 내일 올리겠다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내일은 안 올리는데 조만간 검토해서 올릴 가능성이 그 있는 부분에 거예요?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여야에서 협의를 통할 수 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당의 입장으로 이건 처리한다,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정리된 부분이 없는데 마치 대통령이 취임한 다다음 날 본회의를 열어서 대통령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것이 지금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처리 검토까지 한다는데 그거는 사실과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최수원 평론가. 네. 여기 보면 어쨌든 이게 거대 여당 엄청난 87년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여대 야소의 민주당 입법부들이 헌법재판소 마찬가지고 대법원도 지금 물론 임기 대법원장 임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야당으로서 견제할 건 견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오늘부터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나왔지만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전에는 이른바 여소야대 전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 제2호국권이라는 정말 마지막 무기를 통해서 국회 법안들을 좀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논란이 있거나 논쟁적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서 폐기하는 그런 수순으로 밟아왔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190석에 가까운 이제 야권, 그러니까 여권이 이제 새로 재편됐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법안들은 민주당이 원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에서 속도전을 통해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상 이래로 이렇게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정권이 어디 있었는가라는 이제 그런 질문에 부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역풍도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절묘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49% 언저리에 있는 지지를 보내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반 권력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국민이 절묘한 권력의 균형점을 전 잡아준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완벽하게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귀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역량은 장악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운용하는 것, 이른바 제도적 자제, 그다음에 제도적 인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정말 대통합과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향후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줘야지 알겠습니다. 힘이 있다고 다 쓰면은 그게 어디 뭐 온당한 정부겠습니까? 그 일부 보도에 따라서 했던 이제 그 면소법이나 뭐 관련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뭐 방탄법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던 거는 아직 특정해서 검토라는 보도도 아니고 노정면 대변인에 따르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김진욱 대변인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예. 근데 저거 형소법 그 재판중단 관련 법안은 소위는 통과됐잖아요. 예. 법사위에 소위 통과됐기 때문에 법사위의 의석 구조를 감안한다면 마음만 먹으면 전체위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본회의까지 가는 거는 뭐 일사천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내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소위 과정에서 보면 그 국내심의 반대나 아니면 더 수기 요청도 무시하고 통과시킨 걸로 볼 때 예. 이거를 글쎄 강제 처리 의사가 없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지금 여당 야당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의 이제 주인공들이 바뀐 것도 다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입에 익어야죠. 여야. 국민의힘의 야당인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 이재명 대통령의 혹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 사법 독재를 앞으로도 막아내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표적한 방법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운동 기간 내내 정치보복은 없다라고 일축하면서도 글쎄요,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내란 종식, 내란 극복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해왔었습니다.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많이 숨어 있어요. 정부에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습니다. 다 찾아내서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죠. 책임이 있으면 해야죠.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 장 변호사님, 검사징계법 특검 아까 김진욱 대변인께서 추가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긴 했지만 내란 관련 얘기, 특히 이제 내란 종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인터뷰처럼 어디에 곳곳에 숨어 있는 이제 내란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치러졌는지 다시 본질적인 물음으로 돌아가 본다라고 한다면 12.3 불법 개혁문과 그리고 내란 혐의에서 비롯된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국민 민심에 부응해서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통합은 국민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고 진영을 떠나서 국민의 통합들은 정말 필요한 것이겠지만 문제를 그냥 덮어나가는 봉합은 또 결코 통합과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적인 민심과 열망, 기대를 모아서 내란 종식만큼은 뭐 내란 특검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9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 저희 특집 뉴스탑10 여러분들과 함께 3시간 가까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